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나! 아이고! 네, 오늘도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강영규 대표님, 임기만 대표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동아리 다담의 대표 지성인 최하은 학생과 재간둥이 이영훈 학생 자리했습니다.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재한 씨. 네. 2016년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입니다. 오. 왜요? 아니, 전혀 예상치 못하게 또 맞췄어요. 예상치 못하다니요? 네, 맞아요. 이 빌 게이츠가 네.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조 원으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원래 네? 부자가 아니고 이 하버드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을 차려서 부자가 됐다는 사실 아시나요? 근데 대단한 거가 대학생 때 어떻게 그런 걸 좀 창업할 생각을 했는지 역시 잘 된 사람들은 그냥 뭐 짝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빌 게이츠겠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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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학생 때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김택진 그 NC 소프트 사장님. 네. 대표님도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네. 컴퓨터 동아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창업으로 이어져서 훌륭한 기업을 이뤄냈고요. 네, 이런 사연들을 알아서인지 아니면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 때문인지 최근에 창업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요? 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1,000명 중에 63.3%가 네. 창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창업을 준비 중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창업 고려 분야로는 역시 커피숍, 식당과 같은 요식업이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뭐 문화예술, 스포츠, 레저, 공연 분야, 아니면 애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IT 분야, 또 쇼핑몰, 도소매와 같은 유통업과 관련된 그런 순서대로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번에는 근데 언뜻 듣기로 영훈 학생이 창업을 준비하다가 실패를 맞아요. 할 수 있겠다라는 네. 경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였죠? 저는 그때 알바로 이벤트 MC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저도 이거 그냥 MC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에이전시를 세워보자. 해보자. 그래서 에이전시를 만들고 네. MC들을 교육해서 좀 파견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 왜 실패한? 그게 예, 미안해요. 기쁜 예, 한숨. 기쁜 네. 한숨. 근데 네. 똑똑한 친구들은 보통 대부분 한두 가지 이유밖에 없는데 인간 관련, 사람 관련 관계랑 돈 관련 이 두 가지밖에 없을 거거든요. 네, 되게 똑똑했나 봐요, 제가. 네, 똑똑한 친구는 맞을 거야. 네. 이거 구상도 잘했고요. 첫 주를 딱 돌려봤는데 돈도 남았어요. 이제 매출 수익도 남았고 했는데 있는데 동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 같이 발견이네요. 했던 그 형님 보고 계시죠? 끝까지 쫓아갑니다, 제가. 아이고야. 힘내세요. 고생하셨지만 힘내시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네. 걱정하지 네. 말고 사람이 센스가 있으면 다 이렇게 어디 가서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훈 학생처럼 사업의 부푼 꿈을 아는 대학생들로 이 대학가에 창업 붐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푼 꿈이군요. 굉장히 부끄럽죠? 네, 핫 키워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대학생과 창업 첫 번째 키워드 창업의 부푼 꿈. 도요타. 도요타는 일단 일본의 자동차 기업 아닙니까? 유명한 네. 기업을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궁금한데. 그건가 아니면 또 줄임말 그런 거 아닙니까 막. 네. 줄임말이 아니고요. 진짜 도요타 그 도요타예요?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 일본의 그 자동차 회사 도요타에서 새로운 반복 공정 시스템인 린 생산 방식을 네. 자동차를 만들어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방식대로 재고를 쌓아두고 파는 경우에는 다 팔지 못하면 회사에 좀 큰 손실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린 스타트업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빠르게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고 고객 반응을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제품을 발전시키는 방법인데요. 낭비도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최근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린 스타트업을 적용했다고요. 예. 네. 유튜브나 트위터, 잡보스, 드랍박스 등 최근에 스타트업에 성공한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모두 창업 초기에 예. 린 스타트업 방식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린 스타트업은 현재 미국의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100곳이 넘는 지역에서 관련 모임이 형성돼 있고요. 네. 런던 테크시티, 대한민국의 대전 등 전 세계 71개국 476개 도시에서 모임이 활성화돼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외에 창업에 중요한 요소가 또 있을까요? 네.
미국 사업가인 빌 글로스는 스타트업의 성공 요소 5가지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가 타이밍이고, 두 번째가 창업팀과 능력, 세 번째는 아이디어의 참신성, 네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다섯 번째는 자금 조달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대학생과 창업 두 번째 키워드. 궁금합니다. 저 창업 정말 관심이 많았거든요. 15,865. 사업체 개수가 아닐까요? 사업체 개수 아닐까요, 정말?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창업되어지는 자,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한 하은 학생 궁금합니다.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체 개수가 맞아요. 그렇군요.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가 대표자인 사업체 수가 네. 2013년 6만 7,365개에서 네. 2014년 8만 3,230개로 네. 15,865개가 늘었다고 많이 합니다. 늘었네. 네, 2015년 조사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네. 숫자를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그때보다 지금이 더 늘었겠죠. 그래서 이는 취업난이 심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꿈꾸고 또 네. 그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그 15,000개의 사업체를 분석을 해보면 네. 한식 음식점이 4,500개, 네. 또 호프집이나 그런 술집, 네. 커피숍, 옷가게, 통신기기 소매업 등으로 네. 뭔가 기술적인 창업보다는 그냥 단순한 음식점, 커피숍 같은 그런 소매점 같은 약간 전문성이 필요 없는 직종으로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업체 수가 뭐 15,800 이 정도나 늘은 거라면은 창업을 정말 많이 하는 거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 다 성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30대 미만 창업자의 사업체 1년 생존율이 네. 48.5%, 아하. 그리고 5년 생존율이 16.9%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1년 동안의 절반, 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그 생존율이 5분의 1로 확 줄어들죠. 아이고. 성공한다기보다는 진짜 살아남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인 거고요. 네, 이 치열한 창업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게요. 저처럼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열정만 가지고 뛰어들면 안 되겠죠. 되죠. 네. 체계적인 교육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국대에 아텍랩이라는 창업 동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2013년 회원들끼리 동명의 회사를 설립한 뒤 네. 그리고 각종 행사와 공연의 홍보 영상을 제작을 대행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심지어 아우디 코리아의 홍보 영상까지 신차 발표 행사의 영상까지 만들 정도로 실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해 5,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창업 동아리를 하면서 노하우를 쌓고 지원도 받아서 이거를 잘 실현한다면 실패를 피할 수가 있겠죠. 자, 늦지 않았습니다. 창업 동아리 가입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대학생과 창업. 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과연 무엇일까요? 자, 브로커. 브로커. 제가 MC 에이전시를 했듯이 브로커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거 아닐까요? 브로커 에이전시요? 네, 브로커를 키우는 거죠. 전에 뭐 예. 아주 횡행을 했었는데요. 자소서를 대신 써주는 자소서 대필 들어보셨죠? 업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몇만 원씩 받고 자소서를 써주는 업이 성행을 했었는데요. 네. 창업 시장에도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창업을 하게 되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우리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네. 응시를 해서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브로커가 이제 이런 데 개입을 해가지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계획서도 만들어주고 또 수정도 해주고 네. 사실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경우에 따라서는 몇 억까지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네.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의존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브로커한테 만약에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요? 이런 브로커들이 사설 그 벤처 캐피탈 업체와 계약을 맺고 네. 청년 창업가를 그러니까 고객으로 알선해 주는 곳도 있는데요. 네. 그 벤처 캐피탈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0%가 넘는 평균 이자를 보이고 있고 그런데도 어쨌든 청년들 입장에선 자금 운용이 쉽다 보니까 그런 곳을 찾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약간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네. 그런 원금과 이자뿐만이 아니라 수수료까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간 내에 원금을 갚지 못하면 신용 불량자가 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그렇군요. 창업 실패 후에 그 빚이 생기면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니까 사실 이렇게 이자가 높은 곳에서 돈을 빌리는 일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대학생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벼랑 끝에 선 취준생들의 선택, 취업 대 창업입니다. 네, 일단은 뭐 취준진담 제작진 앞에 사연이 들어왔는데 네.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예,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한 저는 IT 기업으로 취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를 받아주지 않았고 저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뭘 결심했는데? 이제부터 나를 대표라 불러라. 나는 창업했다. 지안아, 취업 못해서 미친 거야? 미안해. 나는 게임 회사를 만들 거야. 회사에서 날 안 받아주면은 내가 차를 차리겠다. 무슨 게임 만들 건데? 일단 증강현실을 이용하는 거야. 폰을 켜면은 그 속에 존재하는 캐릭터가 보이고 그 캐릭터가 내 근처에 오면은 진동을 알려주고. 아, 그 게임은 꼭 속초에서 할 수 있고 소름이 돋네. 어떻게 알았니? 너 창업하기 전에 표절로 새고랑 찬다. 찰컹찰컹. 야, 새고랑이 뭐니? 너 야, 그래, 진짜. 근데 뭐 가끔씩 그렇게 그런 꿈이나 꾸면서 현실을 견디는 것도 나쁘지 않아. 뭔 소리니? 내일 지원센터 가서 다시 돈 신청할 거야. 야, 너 창업하다가 시간 쏟으면 취업할 시기 왕창 놓쳐. 성공하면 돼, 바보야. 망하면 야, 시간 놓쳐, 돈 잃어, 멘탈 붕괴돼. 안 돼, 안 돼, 안 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실패 다시 해야 될 테니 걱정하지 마. 실패하면 길이 없어져서 다시 창업해야겠지. 야, 무모한 꿈 버리고 어서 취업 준비나 해. 싫어. 대표에서 날 무시했던 사람들 다 놀라게 해줄 거야. 너 같은 친구 있으면 난 꼭 한 대만 때릴 거야. 정말. 아, 정말 어렵군요. 사연 속의 게임을 개발했다면 앞날이 정말 창창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나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아이템도 별로 없고 여건도 따라주지 않는 게 현실이죠. 맞습니다. 근데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두 개 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고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오늘 네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취업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에 도전해서 약 85%의 사람들이 5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탁월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능력과 운까지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독특하고 탁월한 아이디어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걸 실행해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내가 도전한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은 통찰력 그리고 이를 사업화하고 수익 구조로 이어가는 경제적인 마인드를 다 갖추어도 이게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취업 준비라는 것은 투자하는 노력 대비 쌓이는 결과, 즉 스펙이 꽤 안정적이고 정직한 편입니다. 누구나 꾸준히 노력을 하면 스펙을 쌓을 수 있고요. 이 스펙이 쌓이면 쌓일수록 취업 성공의 확률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창업을 실패했을 때 금전적 손실을 감내하기에 우리의 경제적 능력은 아직도 많이 미숙합니다. 그리고 창업에 매진하느라 지나간 시간과 나의 노력은 누구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창업과 취업은 너무나도 다른 영역입니다. 창업이 취업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창업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창업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창업은 심화되는 취업난 속에 한 가지의 효과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평균 구직 기간이 1년이 넘고 또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 상황에서 모두가 몰리는 레드오션인 취업보다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창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과 지원책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대학 또 지방자치단체까지 경제적 지원부터 시작해서 컨설팅, 공간 제공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들의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점점 갖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창업의 뜻을 갖고 있는 청년이라면 지금 충분히 그 뜻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이고 도전 정신이 많은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취업보다 창업이 자신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창업을 실패하더라도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인식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창업에 뛰어들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등으로 산업 간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요. 이 대학가의 취업 문화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 변화의 시점에서 선택의 기로에 선 취준생들을 위한 토론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취업팀의 영훈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창업을 해봤던 경험이 있다고 네. 말씀드렸었는데 창업을 실제로 해봤을 때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물론 그 인간관계 이런 내용도 있지만 나의 탁월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 많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창업을 해보니까 그 능력이 제가 부족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간을 쏟아붓게 되고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잠도 포기하게 되고 그때 수업도 계속 빠졌고요. 뭐 이것저것 다 포기하게 되고 결국 창업에 매진을 했는데도 결국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 요인에 의해서 이게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맞았잖아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꿈을 꾸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취업이란 건 그래도 비교적 확률이 많이 높으니까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업에 매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취업이 물론 창업에 비해 높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요즘 상황에서는 과연 그 말이 맞을까 또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100대 1, 또 공무원은 200대 1, 공기업은 300대 1까지도 네, 경쟁률이 높은데 사실 창업 같은 경우는 내가 아이디어가 있고 또 요즘에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전문가의 조언도 얻고 정부의 지원도 얻는다면 100대 아무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1%보다는 저는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100대 1, 200대 1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창업은 하게 되면 여기에 매진을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취업을 준비를 할 때는 100대 1, 200대 1, 300대 1 동시에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100대 1 3개가 모이면 100대 3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3배가 되는 거죠. 동시에 다양한 직무, 다양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취업의 또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창업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최근처럼 이렇게 청년 창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또 내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창업을 하기에는 가장 적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 K-스타트업에 가 보시면 사실 뭐 정부, 지자체 100여 개의 프로그램이 청년을 위해서 준비가 돼 있거든요. 과거의 어떤 기업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창업 환경을 봤을 때 지금이 최적의 시기는 맞습니다. 근데 과연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이 과연 최적인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취업이 안 되니 창업을 생각해 보겠다. 물론 창업이 취업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창업을 준비하기보다는 저는 취업부터 준비를 하고 그 대안 차차선으로 창업이라든지 창직을 검토해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2015년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서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원하는 창업 준비생들이 창업의 이유로 많이 꼽은 이유가 두 가지, 1위, 2위가 있는데요. 1위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서, 2위는 취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창업에 대한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취업이 안 되니까 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 현실 도피성을 한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창업만큼 저는 진정한 공부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안에서 배우는 것보다 오히려 학교 밖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창업을 해보면서 본인이 기획도 해보고 또 마케팅 전략도 짜보고 관리도 해보고 자금도 조달해보고 그래서 오히려 실패할 수 있는 권리나 권리가 있는 시대가 사실은 20대, 30대거든요. 50대, 60대 가서 창업하려고 하면요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망하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직장인들이 창업하기가 되게 너무 어렵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나와서 뭐 돈을 날리기도 하고. 따라서 오히려 진정한 공부를 할 수 있는 20대, 30대가 창업에 좋은 기회다. 우리 강영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20대, 30대가 창업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물론 부딪히고 깨어지고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운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로 인한 부작용, 부담, 이건 누가 부담을 할까요? 고스란히 내 자신에게 남는 부분들이거든요. 최근에 그 다음 카카오 의장인 김범수 님이 그 최근에 강연에서 경험을 쌓고 창업을 해라라는 메시지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교육 환경이 미국의 교육 환경과는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본인이 아이디어만으로는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낮습니다. 결국은 취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막히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언가를 기업체라든지 직장을 통해서 배운 다음에 다시 창업에 도전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좀 있습니다. 그 혹시나 창업의 실패가 혹시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취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하네요. 제가 찾아봤더니 네.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업 실패 사례 공모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실패를 했고, 그래서 실패를 통해 두 번 뭘 죽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아이디어가 정말 좋으면 다시 살릴 수 있는 야, 기회도 좋네요. 준다고 상금도 준다고 하니까 영원 학생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공부해보면 좋을 것 어떻게 하는 같고요. 거예요? 넘어가네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답이네. 실패하는데요. 네, 그리고 최근 그 일부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창업에 뭐 실패했던, 성공했던 창업 경험이 있는 그 지원자들을 우대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경험을 했고 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 기업에 들어와서도 좋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 조금 반대인 게 정말 친한 형 중에 이번에 뭐 취업을 성공을 하긴 했는데요. 근데 우리들 사이에서는 스펙이 굉장히 좋다. 네. 굉장히 다양한 경험도 했고 학점도 높고 다양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취업에서는 당연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거다라고 평가가 되는 형이 있었는데요. 그 형이 매번 임원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 아쉽네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창업 경험이었어요. 대부분의 임원 면접을 할 때 임원분들이 그 창업 경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물어봤답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언젠가 나갈지 그렇죠.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돈을 벌어서 나가서 창업을 할 것이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뭐 임원들이 정말 창업 이유 때문에 그렇게 떨어뜨렸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만약 근데 창업 경험이 문제가 됐다면 사실은 서류 전형부터 통과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창업 경험을 왜 우대를 하냐면요. 창업을 하면서 사실 많은 부분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을 기획하고 그리고 자금을 조달해보는 경험, 마케팅을 해본 경험 이런 경험들이 기업에 들어와서 상당히 좋게 이제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이 정부에서 이렇게 청년 창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결국 임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실패에 대한 데미지를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료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실패에 대한 어떤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도전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평생 직장을 구하는 거죠. 근데 또 뭐 확률적으로 봤을 때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거는 사실이고요. 실패했을 때 그게 나중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1년, 2년이 흐른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창업이라는 어떤 헛된 바람 때문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했을 때 금전적인 문제, 뭐 시간적인 문제를 보게 되는데 그 시간에 차곡차곡 나에게 맞는 스펙들을 쌓고 그에 대한 취업에 대한 내공을 준비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무조건 다 손해고 뭔가 헛된 것 같지만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멀리 우리 100세까지 살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나중에 봤을 땐 내가 그때 정말 잠깐 좀 돈도 잃고 시간도 잃었지만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해볼 수 없었던 그때만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의미 있는 경험이 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저는 영훈 학생이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닌가요? 저는 그 기억 생각도 하기 싫어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잖아요. 그렇네요. 허를 조심하고 찔렀어요. 있습니다. 사람을 찔렀네. 그래서 뭐 얻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내가 진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그때 더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취업이라는 게 그때 제가 진짜 해보면서 느낀 건데 창업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어리다고 무시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산업에 있어서 내가 도전한 분야에 있어서 통찰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도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어리게 도전했을 때 우리가 해봤자 1, 2년 정도 경험하고 거기에서 창업을 해서 도전해서 우리가 그만큼 내가 대표로서 이 회사를 끌고 나갈 수 있을 지식이 있다고 자부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심리학과, 서울대입니다. 심리학과에서 얘기했는데요. 창업에는 꼭 필요한 기업가 기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나이가 많을수록 좀 많이 이게 함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취업을 권장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장에 들어와서 굳이 밖에서 실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에서 깨어지고 본인이 시도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해보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창업을 했을 때 내공으로서 온전히 자기 실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 직장 생활을 오래 한 분이면 오래 한 분일수록 어떤 자기 울타리에 갇혀서 나와서 창업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직장에 가면 어떻게 보면 남 밑에서 남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는 거고 밖에서 자기 일을 한다면 순전히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 에너지를 발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알겠습니다. 네, 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두 대표님들 진실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영훈 학생 질문해 주세요. 네, 강영규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창업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요. 강영규 대표님의 자녀가 창업을 하겠다고 뛰어다니면 뜯어 말릴 것이다. 말리지 않을 것이다. 알리지 않을 것이다. 오. 해라, 네, 창업해봐라. 네, 해봐라. 열심히. 저는요, 사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한국통신 4급을 준비하다가 네. 피라미드 아시죠? 바다를 맞춰가지고 아이고, 창업을 어떡하나.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폭삭 망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걱정될 수 있죠. 해보고 예. 싶으면 네. 저는 한번 해보라고 아하.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신 집에 전세금은 건들지 말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은 학생, 임기만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임기만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업에 실패한 경험도 취업 시 충분히 메리트가 된다. 된답니다. 됩니다. 된다. 너무 평온한데요? 네, 익숙하신 거죠, 이제? 이제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제정신도 아니고요. 몸도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아까도 강영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토론 중에 정말로 본인이 처음 밑바닥에서부터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해봤다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실전적인 이 스킬과 경험을 쌓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훈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솔직히 뛰어난 아이디어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창업 분야는 없다. 아이디어만으로. 있다. 아이디어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진실입니다. 최근에 보면 오히려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빨라지면서 사실 아이디어만 혁신적이면 오히려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뭐 우리 주변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 마지막으로 하은 학생 질문해 주세요. 네. 마지막 질문은 임기만 대표님이 아니라 영훈 학생에게 하겠습니다. 네, 좋은 파트너를 만나고 또 자금 조달까지 충분하다면 나는 다시 창업을 할 것이다. 저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한다. 야망 있는 네, 남자인데 절대 안 합니다. 눈에서 이글이글한. 정말 싫었나 봐요. 이게 울렸다면은 오늘 멘탈도 찢기고 손도 찢길 뻔했어요. 정말 속상했나 보다 그때. 네. 속상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대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신입사원이 될 것이냐 네. 선택의 기로에 선 취준생들에게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영훈 학생부터 해주세요. 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꾸준히 노력을 하면 그에 대한 성과가 스펙으로 정직하게 돌아오고 그런 노력은 또는 결국 취업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또한 취업 시장에서는 다양한 기업이나 다양한 직무의 직장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는 점도 창업에 비해 리스크를 낮춰줍니다. 하지만 이런 안정적인 길이 있음에도 우리는 미디어에서 비추는 성공한 청년 창업가들의 스토리를 보면서 열정의 피를 끓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창업만을 꿈꾸고 창업에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특별히 운까지 따라준 상위 1%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반면 평균적인 사람들에겐 창업에서 5년을 생존하는 것조차 15% 정도밖에 안 될 만큼 창업 시장은 너무나도 험난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소중한 재산을 불리기 위해 도박을 하시겠습니까? 저금을 하시겠습니까? 도박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면 도박을 하십시오. 하지만 창업이 취업의 도피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학생도.
네, 무모한 창업 도전은 분명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중하게 창업을 준비하고 또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취업 시장이 과열된 반면 오히려 이렇게 창업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들은 더욱 튼튼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기에는 청년들이 정말 과감하게 창업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실패가 두렵기도 하지만 그 실패한 경험이 오히려 정말 의미 있고 이후의 성공을 도와주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실패해도 괜찮은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며 취업과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창업도 좋은 선택지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젊은 아이디어와 그 사람들의 그 다른 차별성, 그것은 이제 취업이든 창업이든 여러분들의 자양분이 될 것임은 확실합니다. 네. 젊다는 것이 뭐겠어요. 이것저것 도전할 수 있는 거겠죠. 그쵸. 네, 자신을 믿고 어떤 일이든 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도전을 하든 저희 취준진담은 언제나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